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드디어 이 책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거 신의 노트 빨리 보기 해가지고 5주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세하게 봤으니까 이제 빨리 보기 할 거니까 그때 정리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오늘은 농지법 딱 깔끔하게 끝나고 다음 주부터 또 처음부터 다시 한 바퀴 또 돌릴 겁니다. 대신에 빨리 돌릴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리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신 무장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루에 국토개법 끝내고 그 다음 주에 개발법 끝내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책 가지고. 네. 자, 그러면 지난주 어디까지 했냐면 15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51페이지까지 했는데 용어 정리까지는 했는데 요 앞부분에 이 용어 정리는 했고 앞부분에 전체 체계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오늘 농지법이 두 문제 나오는데 오늘부터 농지법은 이렇게 하겠다 여기까지만 딱 보고 수업으로 끝내고 집에 가서 복습하지도 마세요. 집에 가서 복습은 국토개법이나 건축법을 보시고 오늘은 농지법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하는 걸 마무리 짓는다 생각하고 버려버리세요. 자, 이게 맨 앞 페이지에 체계도 하나 있는데 146페이지 잠깐만 봐보세요. 146에 일단 농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게 농지를 누가 소유할 거냐, 소유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용할 거야. 근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개발을 많이 하니까 농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농지를 보존하겠다 해서 일단 3개 파트로 나눴는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보존하냐 이용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취득할 수 있냐 취득을 못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유 파트가 되게 중요한 거야. 소유 파트인데 일단 경자 유전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있는 이 규정은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야,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얘네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특례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이게 농지법에만 있고 다른 법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는 농지법에만 있고 그중에 상한제를 다 폐지했는데 현재 요 3가지 주말 체험 영농하고 상속하고 8년 이상 농사를 경영하다가 이농할 때 요 3개만 남았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앞으로 누가 상한제 나왔다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파트가 얘였었어요. 숫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농업인이 되려면 땅 얼마 이상 가져야지? 1000, 90, 330, 120 지난주 안 했나? 했었죠. 네. 1090, 330, 120에서 땅 얼마 이상 갖고 1000. 농업은 며칠 이상? 90에. 축산업은 120에. 비닐하우스 330. 연간 얼마 벌면? 110만 원. 이 사람 농업인이었잖아요. 그럼 땅을 1000 이상 소유해버리면 농업인이 되는데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취미 삼아 하는 애가 농업인이 되면 안 되니까 1000 이상 가지면 농업인이 되니까 상한제가 1000제곱미터 뭐예요?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으니까 999제곱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평이 좀 안 돼야 돼. 거기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야 주말에 취미 삼아 하는 애가 농업진흥지역 같이 농사만 짓는 곳에서 취미하면 안 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로 취득하되 세대 구성원이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을 1000제곱미터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면 당연히 그냥 아버지가 10만 제곱미터 갖고 있었어. 아버지가 10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네. 근데 아들이 있었어요. A-가. 근데 이 A-가 농업인이면 10만 제곱미터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농업을 안 하는 자면 이용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래도 상속 받은 거니까 1만까지는 계속 너가 소유할 수 있게 해줄게. 상한으로. 대신에 9만 제곱미터는 뭐 해야 돼? 이건 처분을 하든지 임대 사용대를 해야 돼. 근데 임대를 만약에 B한테 해줬는데 3년 동안 쓰기로 했대요. 3년 동안은 B가 쓰는 거지만 계속 소유할 수 있어야지. 임대를 준 거니까.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나 사용대차, 즉 무상사용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는 있다. 단 일반적으로 상한 얼마까지? 1만. 그리고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떠날 당시에 너가 농업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10만 제곱미터를 네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 그중에 얼마까지? 1만까지는 계속 소유해주겠다 해서 이 2가지는 1만이고 얘는 1000이라 시험에서 1000을 1만으로 꼬시는 게 제일 많았고 그리고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넣으세요도 냈고 그럼 그런 것들은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고 예외 중에 상한제가 3개가 있다.
그럼 만약에 이 소유를 하는 사람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뭘 발급받으려 했죠? 지난주에? 농지증은 원래는 시군구 단위였었어요. 시군구 단위인데 군 같은 경우가 읍하고 뭐로 돼 있지? 읍면. 그래서 야 이거 농지가 너무 많은 지역이라 군수 너가 하지 말고 읍면장한테 네가 이거 밀어라. 그래서 시구 읍면자, 시구 읍면자. 저 사람이 발급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농지 대장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농지 원부라고 해서 현재 토지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를 우리나라 이제 관리하려고. 자, 만약에 논현동에 101번지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럼 그 건물을 해당 논현동이면은 뭐 어디야? 서초구인가? 강남구죠. 그럼 강남구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강남구의 건축물 뭐 만들어요? 대장 만들어. 그럼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자 누구고 위치가 어디고 현재 형태가 뭔데 뭘로 쓰고 있다.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게 해놨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데 라는 원부가 없잖아. 그래서 그 농지 원부라고 하던 거를 농지 대장이라고 이름 바꾸면서 농지 대장 발급도 이 동네에서 해야 돼요. 동네니까 누가 발급해 줘야 돼? 시구 읍면장이에요. 그래서 저 권한자가 저 사람이고 그 다음에 7일 안에 발급을 해주라고 원칙을 농지증 신청하면 7일 안에 확인하고 발급을 해주는데 이게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하는 경우에는 볼 게 없으니까 며칠? 4일. 이게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거래 허가 우려 같은 데는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니까 좀 2배 연장해 놓겠다. 2배니까 얼마? 14일 내에 발급해주면 돼. 그래서 농지증은 원래 발급받는 게 원칙인데 여기 국가, 지자체 이런 애들은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겠지. 국토부 장관이 뭐 번호표 뽑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애들을 외우면 안 되고 받아야 되는 애들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농지증, 야 농업인 너 농지증 발급 받아와.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그 농지 어떻게 이용할 건지 면적은 얼마고 농기구 확보 방안이나 네가 농사를 현재 지어왔던 어떤 경험 관련된 거 써라. 그 보고서 내가 농지 취득할 자격증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계약할 때 등기 이전할 때 첨부 서류로 내라. 그럼 등기관이 농지증도 있으니까 등기 이전 해주겠다. 만약에 농지 취득할 자격이 없는데 등기해 주면 안 되잖아. 그런데 농지증이 안 들어오면 각하시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체험 영농하고 학교하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인데 농지 전용 협의는 여기로 와 있어요. 뭐가 다른 거냐면 행정청끼리 취득할 때 농지 전용 뭐예요? 협의하는데 걔가 농지증 있을 필요가 없잖아. 행정청이니까. 근데 민간인들이 농지를 바꿔서 쓰겠다. 그래서 허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할 때 왜 이 농지를 목적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농지증 자격이 있어야 돼. 근데 얘네는 경영하는 겁니까? 경영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니까 얘는 경영계획서 작성을 안 해요. 안 하는데 하도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농지 취득할 때 80% 이상이 여기 농업인이 아닌데 취득하는 것 중에 80% 이상이 이걸로 취득합니다. 뭐 것 같아요? 80% 이상이 이걸로 취득해. 체험용농이야. 그래서 체험용농으로 다 취득해놓고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체험용농은 규제를 좀 더 세게 할 거니까 너는 체험용농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갖고 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계획서 원래 안 썼는데 지금은 뭐 얘네들 중에서 누구만 쓰고 있는 거야? 체험용농. 그러니까 시험에서 체험용농 자꾸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00 미만의 개발농지는 원래 개발할 거니까 개발 목적이 뭔지, 그리고 영농 여건이 불리해서 경사도가 너무 높으니까 농사지러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농사도 안 돼. 야, 이거 농업인이 누가 사겠냐. 농업인이 아닌 자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영농 여건 분리농지. 그리고 공공토지, 비축토지라고 해서 신도시 만들기 전에 LH가 미리 취득하는 토지예요.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농지증 발급받아라. 그래서 이거를 최하커신 1500-0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농지증 받아요? 안 받아? 받아요. 받는데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누구만 작성해라. 체험용농. 그거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농업진흥적 안에 거는 취득 못하는 게 취미하는데, 그래서 농업진흥적 어디만? 왜만 취득 가능하다. 요거까지가 농지증 관련돼서 틀리게 할 만한 거야. 그 다음에 농지 이용계획하고 대리경작제는 좀 이따 뒤에서 나올 건데, 이 대리경작제도가 뭐냐면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될 소유자가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임차인. 얘가 농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걸 발각했어요. 야, 너 농사 안 짓 거면 너 대신 이용할 사람, 대신 이용하니까 뭐예요? 대리로 경작할 사람 지정하겠다라고 하려면
그 땅을 놀리고 있어야 돼. 놀리는 땅을 법에서는 유휴농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휴, 놀리는 농지예요. 휴경농지가 아닙니다. 휴경농지는 지력이 떨어져서 증진시켜 보려고 객토하는 거 이렇게. 그건 휴경농지는 가만 내비두고 유휴농지일 때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는 제도, 대리경작 제도, 농지의 이용가치 올리려고. 그래서 대리경작은 우리나라는 농지법은요, 웬만하면 농사지면 몇 년은 져라, 3년은 져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리경작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 그럼 몇 년은 줘라, 3년. 그래서 앞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3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러면 3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이고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을 말한다. 그리고 대리경작 제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임대차는 돈 내고 쓰는 거거든요. 이용을 안 해가지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쓰게 한 거고, 임대차라는 거는 특정한 사유가 되면 임대를 해서 그 사람한테 쓰게 하고 있다가 기간이 끝나면 소유자가 다시 쓰라는 거야. 그럼 원래 임대차라는 게, 자, 임대차가 A 땅인데 B가 임차인이야. 그럼 임대인인데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원칙이 임대차가 되는 거냐? 원칙이 안 돼요. 이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지 다 사놓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차 주고 소장농 시키면 된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하지 마. 그런데 너 군대 가니? 군대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징집이라고 그래. 그럼 징집됐어? 그럼 일정 기간 안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상속을 받았는데 10만 제곱미터 받았어요. 근데 9만 제곱미터는 남았어. 팔아야 되죠. 안 팔리면 뭐도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어. 그럼 임차인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기로 하고 얘가 농지를 이용한 거야. 그럼 얘한테 뭐 줘야죠? 차비 줘야죠. 임차료 줘야 될 거야. 임차료 주고 쓰고 있는데 쓰는 거는 임차인이지만 소유자는 누구야? 그럼 이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임대차라는 게 특정한 경우에 뭐 상속을 받았는데 초과되는 부분, 농사를 지금 질 수가 없는 상황일 때 그런 경우에만 임대차 허용하겠다. 이분이 옛날에 농사를 한 10년 정도 지셨어. 근데 지금 나이가 60세가 되셔가지고 이게 나이를 이제 속일 수 없죠. 허리 굽으려니까 근데 두둑두둑 힘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농업에 기여한 바가 5년 이상 하신 분이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이면 임대차 할 수 있게 해줘요. 원래는 안 되는데 임대차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때는 임대차 가능하게 해주겠다. 얘는 치료 지급할 걸 요건으로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원래는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이용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농지 이용 파트에서 이용 가치 올리기 위해서 대리경작 제도랑 임대차라는 걸 두고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이용을 하는 데서 농사를 줘야 되는데 얘가 이걸 농사를 안 짓고 다른 거로 쓰겠다는 거야. 그럼 다른 거로 쓸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절대 전용하면 안 되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야, 우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게 농지다. 농지면 그중에 요놈하고 요놈은 농사만 짓 거야. 그래서 얘는 농사만 짓 거야. 해서 농업을 진흥하는 지역에서 농업 진흥지역. 진흥지역. 얘도 지정할 수 있어요. 농업 진흥지역.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농사만 짓고 다른 거는 하지 마. 그럼 농업 진흥지역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농업 진흥지역 뭐예요? 외의 지역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있는 땅은 체험용 농으로 취득할 수 있나? 예. 근데 여기 있는 건 취득 안 된다고. 왜? 얘는 경지 정리가 잘 돼서 농업만 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전문 농업인들이 이용해야 된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요 안에 농사를 집단화해 놓은 땅이 있고 농사 짓기 위해서 여기는 수질 보전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는 농업진흥구역, 하나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진흥지역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농업 진흥하기 위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그거 옆에서 수질 보전, 환경 보전해서 이것도 농업을 보호해 주는 건 농업 보호구역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왜 만들었냐면 농지가 다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경쟁력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 자식이 부자야. 머스크 형. 그 앨런 머스크 형이라고 있어요. 그 형이 있어. 근데 그 형이 521조 있다는데 재산이 521조라는 거야.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10배를 진짜 혼자서, 그러니까 막 쏘는 거지. 막 쏴도 돈이 뭐 남아 도니까. 근데
뭐 오늘 쏴도 내년에 또 생기잖아. 코인도 하고 막 하니까. 근데 그 2등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마크 저커버그라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는 사람. 걔가 2등이야. 3등이 빌 게이츠는 10등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만약에 그 사람을 이기려면 뭐를 하나 만들면 되냐면,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뭐 비행기 뭐 우주 만들고 뭐 하는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동차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먹고 자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를 이기려면 씨를 딱 심었는데 다음날 황소만한 고구마가 나오잖아. 일론 머스크 100% 이깁니다. 근데 그런 걸 종자를 개량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농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먹는 거를 이제 자주 해서 먹을 수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미국 뭐 브라질 뭐 이런 애에서 다 수입해 와야 돼. 수입을 해오는 순간 얘네가 가격 올리면 우리 죽는 거야 그냥. 뭐 옛날에는 쌀이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이야. 그럼 먹어야 돼. 200만 원 주고 사야 돼. 그럼 종속되는 순간 끝나요. 그러니까 정부는 농지를 없애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무조건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파트를 둔 거야. 농지는 보존해야 돼. 그런데 부득이하면 약간 바꿔줄게. 대신에 너가 농지 외로 썼으니까 그 돈, 너 수익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다른 지역에 내가 농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담금 좀 내라. 그럼 농지 외로 쓰는 걸 농지 뭐라고 그래? 바꿀 전자에서 쓸 용자야. 그럼 농지 전용하겠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경우에 농지 전용 신고해야 되고, 행정청이 할 때는 협의하면 돼요. 그럼 이제 농지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없어졌으면 그거를 다른 지역에 또 만들어야 되니까 돈 좀 내라. 그걸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때려야 되는데, 이게 농업진흥적 바깥은요 개발을 원래 좀 많이 할 수 있는 땅이라 걔는 조금 때리겠다. 20%. 그래서 이게 개정된 거예요 작년에. 원래 몇 프로 때리는데? 30%.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땅을 살 때 농지를 사시면 나중에 내가 농지를 거기다 건물을 짓 거야. 그럼 농지 전용할 때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담금에 대해서도 생각해둬야 돼.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인터넷으로 보여줄게. 혹시 고쌤 카페 들어온 적 있어요? 제 카페 들어가면 여기 화면에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가 뜰 건데, 다음 지도 볼까? 아무데나 농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그래도 김포는 농지가 많으니까. 들어볼까? 자,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긴데 옆으로 쭉 가면 이거 농지 천지죠 여기. 얘 딱 보니까 경지 정리 잘 됐어, 잘 안 됐어? 이거 아까 뭐라고 했지? 농지 중에 농업진흥지역인데 그 중에서 여기 블루 그린 농장 뭐 써놨어요. 그럼 이거는 농업인들이 농업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 해놨는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그거 외에도 농장, 준말농장, 체험농장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블루 그린 농장이면 뭔가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얘는 아마 농업보호구역일 확률이 높아요. 농업진흥지역이잖아 이거. 여기 농업진흥지역인데 그 중에 걔는 아까 진흥구역과 뭘로 나눠져요? 보호구역. 농지가 집단화돼서 농사만 짓는 거 농업진흥구역. 옆에서 환경보호, 수질보존 다른 것도 해주는 게 농업보호구역. 느껴봤어요? 그럼 얘네들을 만약에 잡아요. 여기 얘 지금 건물 전왔죠. 그럼 얘는 농지를 안 쓰고 전용했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농지 건물 전왔으니까 지목이 대일 거예요. 근데 얘는 아마 답일 거야. 답일 확률이 높아.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냈겠죠. 그게 농업진흥지역이었으면 몇 프로? 30%.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외였으면 20%를 때리겠다고. 그럼 주소를 한번 알려면 생긴 거 한번 볼까요? 뭐야, 건물 줬죠? 얘 건물 안 줬지? 그럼 얘는 지목이 아마 대일 거고, 창고면 창일 거고, 얘는 뭐야? 이거 벼잖아. 벼니까 답 익었지. 물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요거 위치가
주소 볼게요. 여기 주소 보기 해가지고. 자, 인천 서구 불로동에 이름이 불로동도 있네. 나 처음 봤네. 불로 장생하는 동네인가 본데. 불로동 106-2. 토지용계 확인서 뜯어가지고 토지 이음 사이트에 주소 넣으면은 현재 얘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농업진흥적인지 아닌지 나오거든요. 봐봐요. 생산 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농업 뭐라고 써있어요? 진흥구역. 아까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가 집단화돼서 농사만 지어라. 농업 뭐야? 진흥구역이야.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됐다. 얘 좀 있으면 얘네들 싹 밀어가지고 뭐 할 거야? 도시개발 사업 하겠죠. 이게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나갔다가 들어와서 택지로 구획된 땅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수용 방식이다. 뭐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 돈 받고 나가는 거고. 현재 농업진흥지역인데 지목은 일단 전으로 돼 있고 4,590제곱미터면은 몇 평이야? 3, 5, 15, 3, 4, 12 1,300평. 그러니까 대략 1,300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1제곱미터당 얼마냐 지금? 18만 5,900원이니까 대략 한 20만 원이다. 20만 원에 30%면 얼마죠? 농업진흥지역이니까 30%. 6만 원. 근데 우리나라는 5만 원을 넣으면 5만 원이 최대예요. 그럼 얘 제곱미터당 5만 원을 내야 돼. 그럼 4,500만 원에다가 5만 원 곱하면 5, 5, 25, 5, 4, 20. 2억 2천 내야 되는데? 농지보조부담금 2억 2천인데? 너무 빨랐나? 천천히 할게요. 대략 4,000제곱미터다. 그럼 5만 원, 5, 4, 20, 2억 나가는 거야. 농지보조부담금이. 근데 얘는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개별분식가 18만 원인데 아마 대로 바뀌면 40만 원, 50만 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내도 수익이 나오니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무작정 계속 하게끔 해주면 농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내놔나? 농지 보전 부담금 내놔 자식아.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농지 외로 아까 전용했던 애 있을 거 아니야. 걔는 아마 지목이 전으로 안 나올 거예요. 대로 나오거나 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주소 한번 봐볼까? 얘 땅 있죠, 얘 땅. 얘 땅 한번 봐볼게. 여기 주소 보기. 얘는 불로동 994. 토지용계 확인서 다시 볼게. 여기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보는 거거든요. 자, 얘는 생산 녹지인데 지목이 전인데 얘는 아직 농지 지목 변경 시스템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진흥 구역이잖아. 얘는 아까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건물을 진 거가 아니라 뭐 창고를 진 거나 농가 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전하는데 지목 변경 뭐 안 해놓은 것 같아. 왜? 농업 진흥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농가 주택, 농업을 위한 생산 시설, 문화재 발굴 뭐 이런 거밖에 안 돼. 진흥 구역에서는. 그게 어디 써 있냐면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52페이지야. 152페이지 보시면 이게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인데 아까 진흥구역과 뭐로 나눠져요? 보구역. 그럼 여기서 진흥구역에서는 농업 관련된 거 아니면 안 되는데 허용되는 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그러니까 아까 그거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거나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는 아니겠지. 농업인주택 아니었고 국방군사에서 하천제방, 뭐 문화재 발굴, 매장유산 발굴, 뭐 도로철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만 되는 거야. 지금 써 있는 거 제외가 안 돼요. 여기 아파트 안 써 있죠? 안 된다는 얘기야. 다세대 안 돼요. 단독주택도 안 돼. 무슨 주택만 안 돼요? 농업인 주택만 돼요. 어업인 주택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땅값 싼 거야 얘는. 그리고 진흥구역에 둘러싸서 옆에 있는 땅을 뭐라 불렀지? 보구역. 그럼 여기는 진흥구역에 허용되는 거 그대로 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봐요. 그럼 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는 보호구역에서 그대로 가능하면서 추가로 소득 증대라고 돼 있죠. 농원사업 있잖아. 그러니까 관광농원은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여기 주말 농장은 얼마야? 3천. 그러니까 규모를 제한해 놨어요. 관광농원을 할 때는 2만 제곱미터면 운동장 2개 정도 되는 크기야.
그리고 주말에는 조그맣게 해서 주말에만 하는 거니까 3,000제곱미터까지 해주겠대. 그래서 이걸 관이만 주 3,000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관이만 주 3,000. 관광농어는 2만, 주 3,000. 주말에는 3,000. 그리고 생활 개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것들. 얘네들 보호구역에서 얘네들 농사 짓는데 단독주택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허가받아 가능하고 변전소는 3,000제곱미터, 양수장 3,000. 이거를 시행규칙에 2페이지 반이 나오거든요. 이걸 시험에 냈어. 맞추란 얘기예요? 맞추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거 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또 외우려고 그러면 끝도 없는데 실무 나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찾아볼 정도면 되는데 그걸 시험에서는 또 외웠니? 안 외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근생은 1,00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그게 살기 위해 필요한 시설들은 3,000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근생 1,000 미만, 이것 빼 나머지는 3,000 미만까지 가능하겠다. 어디에서? 보호구역에서 생활 개선을 위한 거 해주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 얘가 조금 전에 이거를 농업 뭐라 불렀어요? 농업 전체를 농업 진흥지역. 농업 진흥지역 농사만 지어야 되니까 주상공록 도시지역 중에서 어디는 지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거지역에다가 농업 진흥하면 안 되죠.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상업지역에 지정하면 안 되지. 공업지역 공장 지어야지. 주상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녹관 농자만 가능해. 그래서 해당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녹관 농자만 돼요. 근데 서울시 특별시의 녹지는 안 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녹지를 제외한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까 전에 그 땅 인천시죠. 걔는 녹지지역이어도 농업진흥지역이 있어. 인천시였잖아. 생산녹지였잖아. 예. 생산 녹지지역 녹관농자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시였다? 그럼 안 된다고. 인천시니까 되는 거야. 인천시 생산녹지지역의 농업 무슨 지역이에요? 진흥지역. 그중에 농업 뭐예요? 진흥구역. 근데 여기도 신도시 개발하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고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한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 이 땅 사야 돼? 지금 안 사야 돼? 무슨 방식인지 빨리 물어봐야 돼요. 환지 방식이면 나중에 땅으로 받죠. 수용 방식은 보상받잖아. 근데 지금 현재 얘네는 지정 당시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보상금 처리할 거란 말이야. 난 지금 사면 이미 땅값 올랐잖아. 그럼 아마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시면 아마 인생이 좀 힘드실 수도 있고, 환지 방식이면 나중에 제자리 환지 방식이거든요. 나중에 이 땅이 뭐 주거지역으로 가면 나는 기존에 있던 아까 예를 들어 1,300평인데 뭐 간보일 50%를 받아서 내가 만약에 750평을 받았다. 750평을 받으면 주거지역 중에 절반은 나는 내 주택 짓고 나머지는 뭐 짓겠다.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환지로 가면. 그러니까 무슨 방식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인천시청 들어가서 인천시청에 그 도시개발과라고 있어요.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 문의하시면 거기 지금 무슨 방식을 진행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환지 방식인데요. 끊고 빨리 달려가야 돼. 네. 그러시요. 근데 이미 땅값이 비싸게 올라가 있을 거야. 볼까? 지금 현재 이 땅을 본 거잖아요. 이 땅을 좀 줄이면 자 여기가 요 앞까지는 이종일반 주거지역이야. 건너편은 농업진흥지역이었죠. 농업진흥지역을 보고 싶으면 여기 농업진흥구역 요거 표시하면 농업진흥구역 표시 나와요. 농업진흥구역이야. 어마어마하게 농업진흥구역 많죠? 나 이거 말고 딴 거 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 체크 없애버려.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면 여기 현재 지금 색깔 제가 칠했죠.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땅이 이 땅이었잖아. 도시개발구역이잖아. 여기 있는 땅이 도시개발구역이니까 나중에 용도지역 바꾸겠죠. 근데 무슨 방식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낌상 농업진흥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원래 땅값이 비쌌을까 쌌을까? 수용 방식입니다. 저기 주거지역 맡겨 있으면 수용하려면 땅값이 비싸면 뭘 못해요? 수용을 못하니까 뭘로 가요? 환지인데 온통 농지만 잡아놨잖아. 저기 수용 방식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빼서 한 거야. 이게 만약에 환지 방식이었으면 얘네들 섞었겠지. 비싸니까 얘를 빼버리고 수용할 때 여기만 수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저기는 나중에 대규모로 정리되고 나면 공동주택 짓는 아파트 부지가 들어간다거나 이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쟤는 거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사면 안 돼. 제 말 이해된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려면 공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건데
한 번이라도 이걸 보고 간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양한반이니까 시간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건 오전반에 볼 일도 없어. 인터넷 켜본 적도 없어. 오전반은. 왜? 어? 왜 안 키냐면 기본소가 이따만 두꺼운 건 그 진도 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계속 달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보는 건데 그럼 지금 여기 농업진흥지역은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내가 봤던 아까 그 땅 있죠. 경지정리가 잘 됐어. 그건 농업진흥지역일 거다. 근데 거기는 녹간농자인데 어느 시는 녹지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안 돼. 그 정도만 안 주면 돼. 근데 인천이었던 지역은 되느냐? 있어. 아까 사례 봤잖아. 인천시 생산 녹지인데 거기는 지정했으니까 서울시만 안 되고 인천시나 뭐 대구, 광주는 되나 봐요. 그리고 지정할 당시에 행위 제한이 어디가 더 세다? 진흥구역에서 하는 거는 보호구역 써도 되나? 예. 그럼 이제 요 땅이 걸칠 때가 있어요. 내가 땅에 갖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걸쳤어 이렇게. 여기는 진흥구역, 여기는 보호구역. 어디가 규제가 훨씬 더 세죠? 그러면 원래 각각으로 써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흥구역에 들어간 면적이 요만한데 이걸 가지고 진흥하라니까 뭘 진흥을 해? 요만한 땅에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작은 땅이면 약한 걸로 쓰게 해줄게. 그걸 약한 땅으로 쓰게 해주겠다라는 거는 진흥구역으로 쓰게 하겠다, 보호구역으로 쓰게 하겠다. 그래, 그럼 작은 땅이 얼마인데? 100평. 100평이면 얼마죠? 330.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면 바깥에 거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서 농업진흥지역에 200, 농업진흥구역에 200, 보호구역에 400제곱미터가 걸치면 해당 지역의 행위자에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4번에 600제곱미터 전체가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자 받는다. 맞죠? 그거가 해석이 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400이고 400이잖아요? 그때는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아. 그냥 뭐야? 각각. 400은 진흥구역으로 쓰시고 나머지 400은 보호구역으로 써라. 근데 만약에 거꾸로 되냐? 거꾸로 되면 여기서 자살해요. 만약에 이게 400이고 이게 200인 거야. 얘 이거 따라가면 전통으로 뜨라는 얘기잖아. 그건 안 돼. 그래서 센 지역의 면적이 작아서 얼마면? 330 이하면 약한 지역의 행위자는 받겠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200, 바깥에 400이면 얘 330 이하죠. 그럼 진흥지역으로 안 쓰고 진흥지역 외로 쓰게 해주겠다. 330 이하일 때는 바깥에 행위자는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말때 이해됐죠? 네. 됐어.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부터 끝낼게요. 자, 농업진흥지역은 아까 요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진흥구역하고 뭘로? 보호구역. 근데 이거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만 지정해야 돼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니까 그 지역 잘 아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여기는 농장이 지정할 수가 없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농장한테 승인 얻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농업진흥지역은 어느 분이? 시도지사. 그래서 홍시라고 그래. 홍시. 시도지사가 농책이라고 농업 우리 심의기구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농책이 심의 거친 후에 윗사람이 누구예요? 농장. 여기는 국장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농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데 주 대상 지역은 아까 어느 시의 녹지를 제외한 특별시 녹지를 제외한 농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녹지 지역하고요. 관리 중에서 개발 가능한 게 무슨 관리지? 개발 관리. 비슷했어. 무슨 관리? 계획 관리. 그럼 이제 녹지 지역하고 계획 관리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원래 보존하지만 개발도 가능한 땅이거든요. 얘를 지정을 그냥 막 해버리면 국토부에서 계획 관리로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버리면 이게 난리 나거든. 이거는 지정할 때 국장하고 얘기는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농장이 승인할 때 이게 지정 대상이 어디하고 어디네?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잖아요. 그럼 국장하고 뭐 하래? 협의하래요. 그래서 다음 중 국장과 협의를 한 후에 농업진흥지역 승인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이렇게 해도 돼요. 어느 땅하고 어느 땅?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 예. 됐어. 그럼 이제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을 구분할 때 농지가 집단화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구역? 진흥구역이야. 그리고 환경보호하겠다, 용선하겠다, 수질보전하겠다 이런 보호란 표현 나오잖아요. 농업 뭐예요? 보호구역이야. 그래서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와 수질보전 등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땅, 이걸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후라이팬 보이세요? 예, 후라이팬이 뭐냐면 이게 농업진흥지역이야. 일단 이게 농지입니다. 예, 후라이팬을 뭐라 불러? 농지. 농지면 그 안에 여기 이렇게 계란 후라이 있죠. 이게 계란 후라이 끄트머리가 또 타야 맛있는데 바삭바삭하게. 아, 배고프다. 먹고 싶다. 농업진흥지역이 저건데 보통 노른자가 맛있어요? 흰자가 맛있어요? 노른자가 훨씬 맛있는 거야. 근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는 것 뿐이지 맛있는 노른자잖아. 이거 안 풀어가지고 또 이게 또 말아줘야지 계란말이 맛있잖아. 흰자는 맛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양분을 누가 다 뜯어먹는 거야? 흰자에는 영양분 다 뜯어 얘가 뿅아리 되는 거거든. 핵심이 되는 놈이 요 놈이야. 그럼 농사를 지으려고 핵심이 돼서 집단화된 땅을 뭐라 부르고? 농업진흥구역. 환경 보호하면서 수질 오염하면서 여기 환경 보호에서 지원해 주는 게 농업 보호구역이야. 그러면 이제 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농지는 후라이팬이죠. 그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계란 후라이야. 그중에 노른자를 뭐라 부르고? 농업진흥구역. 흰자를 보호구역. 근데 둘 중에 어디가 더 세다?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에 걸치면 어디 들어간 게? 진흥구역에 들어가. 얼마 이하면? 330 이하면 약한 거 보호구역 적용한다. 농업진흥지역 안 바퀴 걸쳤다 그러면 안에 걸친 게 얼마 이하면? 330 이하면 바깥에 거 적용하겠다.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농업진흥지역 관련된 거는 다 끝난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었어. A가 있었고 B가 있었어. 얘도 농지 소유자고 얘도 농지 소유자거든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지정돼 버렸네? 농업진흥지역 지정됐어요. 그럼 얘는 뭐만 해야 돼요? 농업만 하고 농사만 져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팔려고 내놓으면 잘 안 팔려요. 근데 얘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거래가 잘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근데 얘가 나쁜 애예요? 나쁜 애 아니에요? 얘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 가만히 있었는데 진흥지역을 어느 분이 시도의사가 지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고 나니까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면 이 사람들은 굳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매각하려는데 안 팔리면 사달라고 해라. 사달라고 하는 거 매수를 뭐 한다고 그러죠? 매수청구 제도가 생긴 거예요. 매수청구할 때 얘 나쁜 애 아니죠. 그러면 이제 나쁜 애면 공시가로 사겠지만 나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농업진흥적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건데 어디다가 한국 농어촌공사한테 가격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걸 공시가로 기준한다고 치면 됐었거든요. 얘는 나쁜 애가 아닌데 왜 싸게 사? 그래서 최소한 감정평가 금액은 줘야지.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한다. 요거 하나만. 근데 농어촌공사 돈이 없으면 농지관리기금에 융자 받아서 사줍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농업진흥적 관련된 내용이 전부야.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전 파트에서 보전 파트.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농업홍시 시도의사가 녹간농자인데 어느 녹지는 빼고 서울특별시는 빼고 대상으로 지정하되 특별시 녹지는 뺐죠? 누구 승인 얻어라? 농장. 농장 승인 얻어 지정하되 여기 두 가지 땅은 야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고 해라. 그래서 아까 뭐하고 뭐? 녹지하고 계획관리. 그거까지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얘를 지정해놨는데 갑자기 농지를 다른 걸로 쓰겠다 그러면 이거는 규제를 세게 해야 되니까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되 내가 할 때는 허가 신고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허가인데 경미하면 신고. 근데 행정청이 서울시에서 농지를 취득해서 그걸 딴 걸로 하겠대. 그럼 협의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때 협의하면서 농지가 없어지면 반드시 내야 되는 걸 농지보전 부담금. 그리고 내가 허가를 받을 당시에 누구한테 찾아갈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농지 전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되게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국가가 못하게 해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농장이 원칙이에요. 근데 면적에 따라 위임은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랑 협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원칙이에요. 누가 원칙이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너무 길어서 농장이라고 할게요. 단 이 사람이 면적에 따라 위임은 했어. 자, 좀 작으면 밑에 있는 시도의사한테 하고 더 작으면 시군구한테 위임해라.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장한테 하고 나머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시군구가 다 하는데 이게 권한자 하다 보면은 이 권한자가 여기 아까 농업진 홍시 누가 지정해? 시도의사가
농지증하고 아까 농지 원본은 시고, 그러면 자, 좀 전에 농지 전에 허가랑 협의는 누가 원칙이에요? 농장. 농장이 원칙인데 면적에 따라 뭐 한 거예요? 위임. 몇 청구? 한국. 노총공사. 요 네 개는 외우시고, 죄송합니다. 이 네 개 외우고 모르겠으면 나머지는 다 권한자가 시군구예요. 제가 아까 대리로 경작할자 지정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군구인데 위에 거 네 가지 아니면 다 시군구가 하는 건데 농지 이용 계획 누가 수립할까요? 여기 안 있죠. 뭐라고 대답하면 돼? 시군구. 이행강제금 누가 부과할까? 그러니까 권한자 안 외워도 돼. 여기 농지 이용 계획 모르겠다. 시군구. 대리경작자 지정 시군구. 여기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누구? 시군구.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는 기억해 두고 나머지 모르겠으면 시군구다. 그다음 하나 더. 농지 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나 이거 딴 거로 좀 쓸 거야 해서 농지 외로 쓰는 거 농지 전용. 그럼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쁜 짓을 했네. 그럼 허가를 뭐 하죠? 취소.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임의사항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데 뭐 착수를 하지 않았다. 미착수 나오면 몇 년이죠? 2년. 착수하고 1년 동안 방치를 했다. 이거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조치 명령이라는 거를 해당 관청에서 했는데 이행을 안 해. 그럼 할 마음 없는 거죠. 그럼 반드시 취소하 모르겠대. 그래서 조치 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라고 그래요. 따라가 조치 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 싫어. 이거 창피해. 난 마이크 들고 하는데 좀 바보같이 술 찬 것처럼 해줘요. 네. 조치 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 조치 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 이건 머릿속에 좀 들어두면 지문에서 취소하여야 한다는데 앞에 조치 명령이랑 안 써 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나는 지금 답을 찾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다. 취소하여야 한다.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다. 근데 조치 명령 위반은 뭐야?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데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묻는 지문이라서 이거 하나 외워두면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 아까 우리 외웠던 거. 자, 농지 소유 상한은 주말에 취미 삼아 아까 할 때 체험 용도는 얼마? 1000 미만인데 여기서 2 이내까지 가지면 1000이 포함되면 농업인이 돼서 미만까지 세대 구성원 누가? 전부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건 하면 안 돼. 취미를 거기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뭐? 왜이죠. 그리고 상속은 경영을 안 하는 사람일 때 얼마? 1만. 8년 이상 농사짓다 인허할 때 1만. 근데 만약에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처분하든지 뭐 하려고 했을까? 위탁이나 임대 사용대 가능하댔죠. 그럼 그 기간이 3년이다. 그 3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여기 소유 상한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소유 파트, 이용 파트, 그 다음에 보존 파트 다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게 중개사법 전체 내용보다 더 많아. 중개사법 조문보다 더 많은 거야 이게. 근데 거기서 필요 없는 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씩 했으면 121개 조문인데 중개사법이 119개잖아. 걔네들보다도 더 많다고. 근데 여기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 하는 거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용 그 파트 중에서 제일 좀 조심한 게 소유 파트인데 소유 파트 중에서 여기 얘가 여차 저차 해가지고 얘가 소유를 한 거야 이렇게 A가. 드디어 내가 꿈에 이루던 땅을 취득했다. 이게 땅을 살 때 기분하고요. 아파트랑 상가 오피스 살 때 기분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면은 이거 언제 팔지인데 상가는 월세 잘 들어올까? 오피스텔은 세입자 전화 오는 게 되게 싫어요. 세입자 맨날 전화해서 뭐 불 꺼졌는데 그거 고쳐줘요 그러면 맨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든. 근데 땅은 아무도 연락을 안 해. 그리고 어느 날 가면 땅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도 다르고 나중에 내가 이 농지가 있는데 여기 도로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옆에 신도시 들어가면 이 라인에다가 한 4층짜리 그냥 가건물 같은 걸 져서 커피숍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하이마트 넣어볼까? 별의별 짓 다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땅인데 이미 지어져 버리면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바꾸거나 철거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땅은 느낌이 달라. 그래서 내가 부푼 꿈을 꾸고 얘가 일단 농지를 사놨어. 근데 지목이 전이죠. 농사 져야 돼, 안 져야 돼? 농사 짓겠다고 사놓고
농사 안 지면 관청에서 야, 너 왜 농사 안 져? 취득한 목적이 이게 농지 전혀 허가나 신고 목적이었으면 농지로 쓰겠다, 농지로 안 쓰겠다. 자, 농지를 전용할 것을 전제로 허가받은 거야. 그럼 농지를 안 쓰겠다라고 허가받은 거잖아요. 그럼 너 목적이 뭔지 써 있을 거 아니야. 주택 짓 거예요라고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주택으로 얘는 써야 되는데 주택으로 안 쓰고 방치하고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네가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있으면 농지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이 자식아. 그래서 이걸 농지 처분 사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농사 짓 건데요라고 취득했으면 농사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이게 벼를 심어야 되는데 안 심고 있어. 그럼 그거 발견했으면 관청에서는 당신이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발각했다. 시간을 1년 줄 테니까 1년 안에 파세요. 라고 얘가 처분 사유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취득하고 나서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 안 했죠. 법인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안 맞고 3개월이 지났어. 처분해야 되고, 학교가 학교 실습용으로 써야 되는데 안 해. 체험용로 하기로 했는데 취미 삼아 해야 되는데 3이라고 쓰러져서 안 해. 그리고 미착수 몇 년? 그리고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해야 돼, 원래. 아니면 임대 사용대 하든지.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면 처분해야죠. 이거 A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농지 취득한 거야. 그럼 처분해야 돼. 근데 얘는 취득한 목적이 뭐였냐면, 쓸 때는 제가 농사 짓게요 해놓고 한 신도시가 개발의 바람이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사촌 동생이라서 들은 거예요. 조만간 발표 날 거니까 미리 사라고. 그래서 얘는 산 거야. 근데 발표 나고 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5년만 참고 있다가 10억 주고 샀거든, 이거. 5년 뒤에는 최소한 25억에는 팔 수 있겠대. 그럼 이거 몇 억이야 벌써? 5년 해가지고 15억 어디서 볼 거야? 그것도 땅만 사놓고. 그래서 제가 취득했는데 갑자기 농지 처분하라는 거야. 처분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아까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법에서 1년이라는 시간 줍니다. 몇 년?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처분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팔려고 이제 내놓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처분하는 척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처분하는 척 했더니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 걸 어떡하라고 이러는 거야, 얘가. 어디다 내놨는데? 중개사무소 8군데에다 내놨어요. 얼마에 내놨는데? 25억이요. 그냥 아무도 안 사지. 예.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그러면 사달라고 해, 나한테. 그럼 내가 사줄게. 무슨 청구하라는 얘기? 그럼 여기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처분 안 하면 얘네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내가 1년을 줬는데도 안 했잖아. 너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나 너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가징수 할 거야. 그래서 몇 월 안에 처분 명령 때렸어요. 6월 안에 처분 명령까지 때렸는데 6월이 지날 때까지 안 했어. 그럼 이제 처분하지 않았으니까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겠다. 1년에 1회씩 현재 취득한 금액이 감정금액하고 공시가가 있을 거예요. 제 나쁜 놈이에요. 되게 이쁜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은 세게 때려야지. 그러면 공시지가랑 감정가격 중에 높은 걸로 낮은 걸로 높은 금액으로 때려요. 그래서 그 금액의 25%를 때립니다. 이걸 250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250감. 25%를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에 뭐 한 거? 높은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10억이 높은 금액이야. 10억이 몇 프로 때린대요? 25%면 2억 5천이 나오는 거야. 2억 5천이 이행강제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처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뭐 나와? 2억 5천 나와. 2억 5천.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럼 얘 지금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5년 뒤에 팔려고 그랬는데 얘 벌써 봐봐. 2억 5천, 2억 5천, 2억 벌써 10억 맞았죠? 10억 맞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25억 돼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때 팔아. 15억 남은 게 아니라 5억 남은 거잖아. 지가 생각한 거랑 다르죠. 너 25억에 못 팔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야. 겁이 나니까 그러면 터달라고 해라. 무슨 청구라도 해라. 매청구, 그래서 매청구가 나온 거예요. 아까 매청구 어디다 한댔지? 한국농어촌공사한테. 근데 얘는 나쁜 놈이니까 비싼 걸로 때려야 돼요. 좀 그냥 싼 걸로 사줘야 돼. 싼 걸로 사야 되니까 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삽니다. 나쁜 놈이라서. 그래서 얘가 공시지가 기준인데 공시지가 기준이지만 실제 거래 가격이 낮잖아요. 그럼 낮은 금액으로 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땅을 하나 소개시켜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시지가가 5천만 원인데 이 땅이 지금 2천만 원에 나왔다.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공시지가가 5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시세 2천만 원이 나왔대.
그럼 일단 싸게 나온 거야, 비싸게 나온 거야? 싸게 나온 거 같잖아요. 싸게 나온 거 같은데 이게 도심지에서는 그래. 도심지에서는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더 높거든. 근데 이게 시골 가면 이 땅이 거래가 안 된 지 한 20년 된 거야.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갔고 시세는 더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5천인데 2천만 원에 해도 아무도 안 사. 1천만 원에는 살까 말까야. 오히려 얘가 더 낮죠. 그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거래 금액이 낮으면 그 낮은 금액 그 소리야. 공시가 5천인데 실제 거래가 1천만 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비싸게 안 사겠지. 나쁜 놈이니까 낮으면 무슨 금액으로? 낮은 금액으로 사겠다. 이게 전부야. 그래서 농지 소유 파트까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유 파트가 확실히 양이 많죠? 그 다음에 소유 상한제도 있었지.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파트는 농지 보전 파트고 권한자 파트는 전체적으로 나온 거 중에 아까 4명 외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시군구로 찍는다. 거기까지만 하면 농지법 관련된 전체 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47페이지 지난주에 했고 148까지 했잖아.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럼 149로 가는 거야 이제. 자, 방금 전에 제가 농지를 취득했더니 이용을 안 해. 그럼 법조문에 농지 처분 사유 해가지고 11개가 있어요. 그 11개 중에서 아까 제가 키워드만 줄였던 게 책에도 있던 거고, 그 처분 사유가 예를 들어서 야, 농지를 이용할지 아니면 소유 못 하는데 너 소유했는데 이용 안 하잖아. 갖고 있지 마. 내가 요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의무 기간을 몇 년을 주겠다. 1년 동안 너 처분을 안 했어? 그때 가면 내가 한 번만 더 봐줄게.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아까 뭐 때렸죠? 처분 명령 때렸죠? 누가 때릴까? 모르겠으면 시군구를 했잖아. 나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시군구가 6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을 때리면 6월 안에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해당되면서도 불구하고 얘가 안 한 거야. 안 했으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회? 1회. 1년 1회. 1년에 1회인데 아까 25%를 때리는데 공시지가랑 감정가격 중에서 뭐 한 거? 높은 거. 그래서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중에 높은 금액의 몇 프로를 25%를 1년에 몇 회씩? 1회씩 이행할 때까지 때리고 1년 안에 부과받은 하루에 또 부과받았어. 요때까지 부과했는데 요때 가서 이행을 한 거야. 그럼 이미 부과된 건 반드시 뭐 해야 돼? 징수하고 그 이후에 부과될 거는 지체 없이 중지한다야. 그까지. 그리고 요거 겁이 나니까 너 그럼 뭐라도 해라. 매시홍구 어디다 해서 한국 농어촌공사에게. 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비싸게 안 사. 싸게 사야지.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인데 실제 거래 금액이 낮으면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겠다 해서 요거 정도 정리해 두시는데 요게 있어요.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통지서가 날라오거든요. 통지서 날라올 때 해당 시구 읍면이 만약 무슨 읍이야. 그럼 거기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처분 사유에 해당되셨으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러 오세요.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아무 때나 연락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청문하러 가야 돼 내가 소유자가. 전 가봤거든요. 청문할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막 떨릴 것 같죠? 근데 한번 가보고 나니까 안 떨려. 뭐만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이 농지 소유자 뭐 고설철님 되시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앉아있어. 2층에서 앉아있었거든요. 이용 왜 안 하셨어요? 그러길래 그냥 농사를 질 수 있는 요건이 안 돼가지고 못했다. 그랬더니 좀 약간 말투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근데 제가 뭐 피해자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십니까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말투가 공무원 말투 중에 좀 약간 짜증나는 말투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죽을 죄를 져가지고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상황이 이래서 못한 거를 이런 식으로 치조하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걔가 좀 죽더라고. 그러더니 농사 앞으로 좀 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해서 유예해 줬어요. 유예. 세게 나가면 돼. 내가 해봤어. 이게 한 번만 봐줘 이러지 말고 농사 안 지는 사람이 나밖에 없냐? 이 주변에 천진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한번 붙어볼까? 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러면 저희가 뭐 농사 짓다 보면 이게 중간에 일이 바빠서 농사 못 질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저희는 청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저희가 경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유예를 할 테니 그때까지는 꼭 농사 지셔야 됩니다. 근데 내년에 혹시라도 또
농사 안 짓는 게 발각이 되면 저희가 또 청문서를 또 보낼 수 있으니 유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케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때 유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농사 짓겠다고 하면 봐주긴 했는데 거기서 또 막 그냥 약하게 가지 마세요. 눈물 흘리거나 이러지 마. 안 되면 옆에 좀 약간 괜찮은 애, 말 잘하는 애 데리고 가세요. 왜? 시군면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에요. 공무원일 뿐이야. 그냥 민원 들어왔으면 민원 해결만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처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처분사유 중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럼 이제 요 2번하고요. 2번하고 7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요 3개만 체크하세요. 이게 농지법에 쌀 이름이 있는데 적산미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적산미, 적한미 이게 뭐냐면 이게 농업법인이 회사법인인데 요건에 맞지 않게 적법하지 않게 되고 매달이 경과했어요. 3월 3개월 동안 경과가 되면 얘네들 처분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 농지를 쓰겠다라고 뭐 허가를 받아놓고서 2년 안에 착수 안 했어. 몇 년?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어. 이걸 미착수 몇 년? 2년. 그래서 이거 적합하지 않게 되고 몇 월? 3월. 미착수 몇 년? 2년. 이 두 가지가 사유인데 바꿔서 막 내요. 적합하지 않게 되고 2개월이 지나는 경우, 뭐 미착수 한지 뭐 3개월이 지나는 경우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적산미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농지 소유 상환을 초과하여 소유를 한 것이 판명이 됐다. 잡아. 10만 제곱미터를 받았는데 얘가 농업인이 아닌 자였습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죠? 1만은 소유할 수 있고 9만은 처분해야 되죠. 그 9만 제곱미터를 판정이 됐다. 이거 처분사유라는 거야.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차, 사용대차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용대차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시군구에다 서류 제출하면 처분사유 아니다라고 이제 받아줘요.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 상환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을 처분해야 된다. 전부를 처분해야 된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초과 부분을 전부 10만을 처분하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를 받으면 상환을 초과한 부분인 9만에 대해서 처분 사유고 1만은 계속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됐어. 요거만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주말 체험 용농에 이용을 안 했어. 취득하겠다 해놓고 그럼 당연히 처분해야 되죠. 이거 갖고 누가 틀리겠어 이거. 그러니까 2, 7, 10번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재해 어떤 농지 개량, 질병 등 정당한 어떤 사유가 없이 경영계획서나 주말 체험 용농을 안 하면 요거 시구 처분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걸 정당한 사유라고 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언급을 하면 저 11번부터 15번이 나중에 위탁 경영 사유예요. 봐봐. 농사를 못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긴 거야. 이게 부상당해서 교통사고 당해서 부상으로 몇 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대? 여기서 숫자가 3월이 중요해. 3월이. 3월. 자.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부상으로 인하여 3월 이상 뭐 치료가 필요하다. 누굴 때려가지고 교도소 들어갔어.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농사를 못 지는 거잖아. 저걸 처분해라고 하진 않겠다는 거야. 정당한 사유다 이건. 그리고 3월 이상 국내예요, 국외야? 우리 시험에서 대한민국 국내 여행이라고 해서 쓰겠었어요. 국외 여행일 때만 봐주는 거야. 몇 월 이상? 3월. 임신 중이면은 농사를 못 지니까 봐주겠다. 근데 분만하고 나면 좀 약간 쉴 시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만 후에는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 이걸 정당한 사유라고 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지금 현재 난 처분할 수가 없는 사유잖아, 이거. 나 지금 농사를 짓고 싶은데 지금 부상돼서 못했는데 이걸 처분하라고요? 알았어. 그거 처분 안 해도 돼. 이걸 정당한 사유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체험 영농하고 요 상한제 다 폐지됐는데 요 세 가지는 암기해둬야 돼.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놈이라서. 아까 체험 영농은 아까 얼마까지만? 체험은 얼마? 1000.
나중에 만 그러면 안 돼요. 예. 세대 구성원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더해서 얼마? 1천 전부가 농업진흥적 요거만 기억하면 되고 8년 이상 농사짓다 떠날 때 얼마까지? 1만. 나머지는 임대하거나 사용돼야 계속 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농업에 종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종사 안 할 때만 1만. 나머지는 처분하거나 임대 사용돼 가능하다. 요까지만 하시면 돼. 이게 소유 파트 관련된 거는 이제 뒤에 넘기시면 여기 조금 전에 자 소유 파트에서 위탁 경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요 해당되는 사유일 때만 위탁 경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농지를 갖고 네가 농사를 져주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보수를 주고 농사 짓는 거예요. 수확량은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위탁 경영이 원칙이 안 되는 나라예요. 안 되는 나라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해주겠다 해서 이게 시험에서 언급을 하던 건데 아까 어디서 보던 거냐면 처분하지 못하는 사유 있죠. 걔랑 거의 유사한 거야. 그래서 얘 키워드가 딱 보시면 징집된 거는 내가 군대 끌려가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군대 자원해서 한 사람 많지 않아요. 저도 자원은 했지. 빨리 가려고 군대 IMF 때라서 군대에 있을 때 그 30개월이 내 인생에서는 되게 저는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지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재미가 1%면 싫은 게 99%예요. 그런데 그 1% 때문에 추억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국가가 불러서 간 거잖아요. 나같이 건강한 사람을 국가가 부른다는데 가줘야지. 근데 제가 이 땅을 내가 팔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빌려주고 제가 그 땅을 계속 경영은 하겠습니다. 이걸 위탁 경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징직 소집됐을 때 아까 국외여행 몇 월 이상, 부상으로 치료 몇 월 이상, 어쩔 수 없이 법인이 청산해서 망하고 있을 때예요. 질병 취약 선거 이번에 선거 나가는데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대통령 5년 동안 하다 보면 나중에 뭐야?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위탁 경영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공직에 취임했을 때, 누구 때려가지고 구치소 갔을 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우리나라는 위탁 경영 촉진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위탁 경영 촉진 사업을 할 때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9번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내 노동력으로는 도저히 다 못하겠다. 그럼 전부를 맡기면은 완전히 사가지 없는 놈이잖아. 그래서 내 농작업의 먼부를 이걸 전부라고 꼬시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요런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 경영이 허용되고 이거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 경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위탁 경영 사유고 대리경작자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경작 제도랑 완전히 다른 거니까 대리경작 제도는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하고 끝내버리고 갈게요. 잠시만 쉬겠습니다.